来到沪江网校韩语课堂。同学们好，这节课我们讲授第3课听力1、2的原文。看听力1，把空补充完整。 모두 인사하세요. 이번에 한국어를 배우러 온 친구 라우라예요. 라우라, 나랑 한국어를 같이 배웠던 친구들이야. 나오코 씨는 일본에서 왔고 왕영 씨는 중국에서 왔어. 안녕하세요. 라우라라고 합니다. 라우라는 한국어를 배운 지 얼마나 되었어요? 4달 되었어요. 하지만 아직 잘하지는 못해요. 4달 배운 것 치고는 잘하는데요, 뭘. 맞아. 지금이니까 말인데 나도 처음에는 한국어가 영어와 어순이 달라서 이상한 문장을 많이 만들었어.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선생님하고 식사하러 갔다가 큰 실수를 했어요. 무슨 실수를 했는데요? 주문할 때 선생님, 무슨 식사 먹을 거예요? 라고 했거든요. 하하하. 그랬더니 선생님이 뭐라고 하셔? 선생님이 웃으시면서 저는 김치찌개를 먹고 싶은데 학생님께서는 뭘 드시겠습니까? 하셨어요. 저는 무엇이 잘못되었구나 하고 생각했지요. 하하. 선생님께서 유머 감각이 있으시네. 맞아. 상황에 맞게 높임법을 쓰기가 어렵지. 나오코는 한국어를 처음 배울 때 어땠어? 나는 발음이 어려워서 고생을 좀 했어. 받침을 발음하는 게 좀 어렵더라고. 왕영 씨는 무엇이 제일 어려웠어요? 정확하게 쓰기가 어려웠어요. 소리 나는 대로 쓰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나도 처음에는 쓰기가 어려웠는데 틈나는 대로 틀린 글자를 다시 고쳐 써보는 연습을 했더니 조금 나아지더라. 그렇죠. 열심히 연습하는 수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原文填空1，第一个空 한국어를 배우러 온 第二个空 한국어를 배운 지 第三个空 잘 하지는 못해요 第四个空 지금이니까 말인데 第五个空 어순이 달라서 原文填空2第一个空 그렇지 않아도 第二空 뭐라고 하죠? 第三个空 먹고 싶은데 第四个空 무엇이 잘못되었구나 第五个空 처음 배울 때 原文填空3第一个空 발음이 어려워서 第二空 쓰기가 어려웠어요 第三个空 그게 아니었어요 第四个空 고쳐서 보는 연습을 第五个空 달리 방법이 없어요 请大家再听一遍录音根据原文回答几个问题 모두 인사하세요. 이번에 한국어를 배우러 온 친구 라우라예요. 라우라, 나랑 한국어를 같이 배웠던 친구들이야. 나오코 씨는 일본에서 왔고 왕영 씨는 중국에서 왔어. 안녕하세요. 라우라라고 합니다. 라우라는 한국어를 배운 지 얼마나 되었어요? 4달 되었어요. 하지만 아직 잘하지는 못해요. 4달 배운 것 치고는 잘하는데요, 뭘. 맞아. 지금이니까 말인데 나도 처음에는 한국어가 영어와 어순이 달라서 이상한 문장을 많이 만들었어.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선생님하고 식사하러 갔다가 큰 실수를 했어요. 무슨 실수를 했는데요? 주문할 때 선생님, 무슨 식사 먹을 거예요? 라고 했거든요. 하하하. 그랬더니 선생님이 뭐라고 하셔? 선생님이 웃으시면서 저는 김치찌개를 먹고 싶은데 학생님께서는 뭘 드시겠습니까? 하셨어요. 저는 무엇이 잘못되었구나 하고 생각했지요. 하하. 선생님께서 유머 감각이 있으시네. 맞아. 상황에 맞게 높임법을 쓰기가 어렵지. 나오코는 한국어를 처음 배울 때 어땠어? 나는 발음이 어려워서 고생을 좀 했어.
받침을 발음하는 게 좀 어렵더라고. 왕영 씨는 무엇이 제일 어려웠어요? 정확하게 쓰기가 어려웠어요. 소리 나는 대로 쓰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나도 처음에는 쓰기가 어려웠는데 틈나는 대로 틀린 글자를 다시 고쳐 써보는 연습을 했더니 조금 나아지더라. 그렇죠. 열심히 연습하는 수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第一个问题，得的内容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请大家选择跟听到的内容相同的选项。第一个选项，나오코는 쓰기 연습을 많이 하였다。直子进行了很多书写练习。我们听过之后会知道，비를리说了自己做了很多听写练习，所以说不是나오코而是비를리，那这个选项是不正确的。第二个选项，라우라는 아직 한국어의 높인 법에 익숙하지 않다。拉夫拉现在对韩语的敬语法还不是十分熟悉。文章当中，拉夫拉在跟老师吃饭的过程中呢，因为敬语问题闹出了笑话，所以这里面说明他对敬语掌握的还不够熟悉。那么这个选项是正确的。第三个选项，피를리는 처음 한국어를 배울 때 발음을 잘하지 못하였다。我们听文章的前半部分，피를리所说的话。 나도 처음에는 한국어가 영어와 어순이 달라서 이상한 문장을 많이 만들었어。所以说비를리的弱点呢是在语顺上，而不是发音上。那么这个选项是不正确的。第四个选项，왕영은 한국어의 어순이 중국어와 달라서 어렵다고 하였다。在文章的后半部分，王영说了这样一句话：정확하게 쓰기가 어려웠어요。很难书写正确，这是他的弱点。那么王英的弱点并不是语顺上，所以这个选项呢也是错误的。最终这个题的答案是第二个。第二个问题，라우라는 어떤 실수를 했습니까？拉夫拉犯了什么样的失误呢？我们听了之后，他在跟老师一起吃饭的时候，무슨 식사 먹을 거예요？这句话是错误的，应该改成무엇을 드실 거예요？那么他犯的错误就是敬语法用错了，我们用韩语去表示높임말을 잘못 사용했습니다。높임말을 잘못 사용했습니다。第三个问题，나오코와 왕영은 한국어를 처음 배울 때 무엇이 어려웠다고 합니까？直子和王英在开始学韩语的时候，什么最难？前面讲过的内容当中，我们已经说过了。나오코는 한국어를 처음 배울 때 발음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왕영은 한국어를 처음 배울 때 정확하게 쓰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第四个问题，피를리는 글자를 정확하게 쓰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比利为了把字写正确，做了哪些努力呢？在文章的倒数第二句当中，我们可以看得出来，정확하게 쓰기 위해 피를리는 틀린 글자를 다시 써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下面我们进行原文解释。先看原文解释一，모두 인사하세요。인사하다这里面是打招呼的意思。那么大家打个招呼。이번에 한국어를 배우러 온 친구 라우라예요。这是介绍别人的时候常用的一种方式。来做什么的？从哪儿来的？这位是这次来学习韩国语的朋友拉夫拉。라우라，나랑 한국어를 같이 배웠던 친구들이야。这里定语用的던的格式，证明这些朋友是之前一起学韩国语的那些朋友，而不是现在一起学的。나오코 씨는 일본에서 왔고, 왕영 씨는 중국에서 왔어。A 色这个助词在这里面表示来自于哪儿，是一个起点的形式。连接词尾고前面可以加过去时，那么왔고能给我们这样一个提示。前后两句是一个并列句式。直子呢来自于日本，王英来自于中国。这一段话当中，第一句话和第二句话
用的是敬语格式，这个时候表示对나오코和王熙的尊敬。而从라우라开始，他就没有用敬语形式，那证明필리跟拉夫拉关系可以是朋友关系，也可以是比利比拉夫拉年长，或者是辈分高。看下一句，안녕하세요 라우라라고 합니다。那自我介绍的时候뭐라고 합니다。下一句，라우라는 한국어를 배운 지 얼마나 되었어요？这里涉及到一个格式，ng对答，代表做某件事情所经历的时间。如果把对答换成几那打，代表过去了多长时间。再换成能打，那么这个意思就是超过了多长时间的意思。比如说이 학교에 온 지 5개월이 되었다，说明的意思是来这个学校已经5个月了。이 학교에 온 지 5개월이 지났다，已经过去了5个月了。이 학교에 온 지 5개월이 넘었다，这个时候表示已经超过5个月了。这是一个常用的表达方式，大家按照这种形式把它记住。下一句， 4달 되었어요 하지만 아직 자라지는 못해요。那承接上面的回答 4달 4个月，那说明几个月的时候呢，有两个词，一个是 달， 这时候修饰 달的时候呢，前面一定要用固有数词한, 두, 세, 네, 다섯, 여섯这种方式。还有另外一种形式就是 개월， 这个时候前面需要加汉字数词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这种表达方式。这句话表达的意思就是4个月了。하지만 아직 잘하지는 못해요， 但是说的还不好，这是一个잘하다加上지 못하다的否定形式，지后边加个는，特别强调这个意义。下一句， 4달 배운 것 치고는 잘하는데요 뭘。 치고는前面加名词，代表的意义是从这个角度上去考虑，从学4个月这个角度上去考虑， 잘하는데요 뭘， 说的还不错呀。后面这个뭘没有任何意义，在这里面起到一个补充音节的作用。는데요作为中介词尾使用的时候，可以加上뭘来补充音节。还有一个中介词尾常跟这个뭐或者뭘连在一起使用，那就是지요。别人问你樱花보러 가지 않을래，那你想回答你确定的一个语气，此时常用的一个表达方式就是가지 뭐。最后一句맞아 지금이니까 말인데，这种形式是지금加이니까连接下一句话，但是下一句话省略掉了，用马里达再加上恩de这个连接词尾组成这句话。意思呢就是我也是现在才说成这样。接着往下看，나도 처음에는 한국어가 영어와 어순이 달라서 이상한 문장을 많이 만들었어。这句话的主语呢是나，后面谓语部分是由아어여서连接的两个句子，是一种因果关系。原因是한국어가 영어와 어순이 다르다，韩语和英语的语序不一样。因为这个原因，이상한 문장을 많이 만들었어，造了很多奇怪的句子。那到底是什么时候呢？처음에는，这说明一个时间，一开始的时候。这句话连在一起，刚开始学习时，因为韩语和英语语序不同，造了很多奇怪的句子。下一句，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신사님하고 식사하러 갔다가 큰 실수를 했어요。다가连接两句话，代表前后承接，前面那个动作结束之后发生了什么事情。그렇지 않다跟아어예도连在一起，是一个惯用的表现方式，是用于承接对方的话的。我们可以翻译成这样，你这样一说，我也想起来了。얼마 전에也是常用的一个表现方式，不久之前。
어러 가다跟在动词后面，表示去哪儿做什么这样的意思。按照这个提示，大家一起来翻译一下。你这样一说，我也想起来了，不久前呢，和老师一起去吃饭，还犯了错误呢。下一句，무슨 실수를 했는데요？这句话的末尾用는데요来结束，是个疑问句，但是这个疑问句有提起下文，期待着对方回答的意义。犯什么错误了呀？应该是这样的一个语气。주문할 때 선생님 무슨 식사 먹을 거예요? 라고 했거든요. 中间词尾部分用的是거든요，这个之前我们讲授过，它除了说明上一句的原因之外，还具有引起下文的作用。先提示一个环境，那这里提示一个环境，说주문할 때，我点菜的时候跟老师说了这样一句话，那这句话怎么样，下面就会有更详细的叙述。哈哈哈，그랬더니 선생님이 뭐라고 하셔？그랬더니我们也可以把它当成一个惯用形式来用。做了那件事情之后，发现了什么，看到了什么。这句话代表的是라우라当时说了那句话之后产生的一些情景。最后뭐라고 하셔，쇼代表的敬语意义，大家来考虑一下。쇼我们分解来看，它是由一个表示敬语的词尾西以及中间词尾连在一起而成的。西这个词尾作为敬语词尾来使用的时候，它是表示对动作发出者的尊敬，中间词尾呢则是表示对听者的尊敬与否。비를리跟라우라对话的时候，中间插入了一个人선생님，这是两个人都应该尊敬的一个人，所以说老师发出的动作，老师说了什么，那么在说哈达后面就必须得加上西这个敬语词尾。中间词尾用的不是哟，就证明비를리要比라우라大，所以用的非敬语形式。这里面缩写之后虽然只是一个字修，但是中间包含的内容是很多的。这样的形式呢，大家要仔细去考虑敬语的对应关系。下一句，선생님이 웃으시면서 저는 김치찌개를 먹고 싶은데 학생님께서는 뭘 드시겠습니까? 하셨어요. 用면서来连接的，면서前面也有敬语词尾西，那这个时候老师是发出笑的动作的这个人，所以为了表达对老师的尊敬，웃다后面加上了西这个形式。면서连接两句话代表一边一边，那么老师边笑后面是一个直接音语形式，边说呢就是引号里的内容。저는 김치찌개를 먹고 싶은데 은데代表一种提示下文的作用。说完这句话呢，下面还有要表示的内容。那这句话中这个内容就是학생님께서는 뭘 드시겠습니까？当然这两句话呢在师生之间对话当中呢正好是反过来的一种形式，带有一种调侃的语气来表现的。接着看저는 무엇이 잘못되었구나 하고 생각했죠。생각하다这个词呢在用的过程中呢经常跟间接音语或直接音语的一些形式来表示，比如说常说的라고 생각하다或者是다고 생각하다。跟直接音语连用的时候呢，那么按照直接音语的形式하고 생각하다或者是라고 생각하다。하고和라고前面加上引号，原封不动的引用当时所说的话。这个时候我就想我好像说错了什么。我们在对잘못되었구나 구나这个中介词尾形式简单的解释一下，它是一个感叹句的中介词尾，但是它表示感叹的意思是对之前不知道的东西现在知道了，在这种意义上感叹的时候用구나。这句话中的구나联系上下文，是否能感觉出是这种意义呢？好，我们接着看，哈哈，선생님께서 유머 감각이 있으시네。비를리这样说的时候，仍然用께서还有시来表示对老师的尊敬。中间词尾用네也是表示感叹的一个形式。这里听者呢是라우라，所以说没有用敬语的形式来表现。老师可真有幽默感呢。
맞아. 상황에 맞게 높인 법을 쓰기 어렵지. 针对上文当中然乌拉出现的一些状况，皮日里在这里面做了一个总结性的发言。맞아，你说的对。상황에 맞게，马达呢是符合、按照这样的意思。我们可以说按照这个状况，或者是根据具体情况。最后用基这个中介词尾形式来表示他对他自己说的话非常肯定的语气。那当然了，根据具体语境去使用敬语是很难的。接着往下看。나코는 한국어를 처음 배울 때 어땠어? 侄子最初学韩语的时候怎么样啊？表示对过去某件事情如何如何，用어떻다的过去时形式어때서来表示。下一句，나는 발음이 어려워서 고생을 좀 했어. 어려서在这里面表示原因，我因为发音困难而受了很多苦。接着看，받침을 발음하는 게 좀 어렵더라고. 结尾用더라고结束，这里面表示的是对过去的一个回想。더라고用在词尾的时候呢，就具有这种回想过去某个事实，向对方进行报告的意义。这句话我们就可以理解成，当时啊，粤语的发音还真是挺难的。下一句，왕영씨는 무엇이 제일 어려웠어요?王莹，你感觉什么最难呢？정확하게 쓰기가 어려웠어요. 这里套用了一个简单的小句型기 어렵다的形式，动词加上名词转成词尾기，再加上어렵다，表示做某事难的意思。同时跟它相对的기 쉽다，就是做某事简单的意思。还有呢기 싫다，不喜欢做某事，기 좋다，喜欢做某事。正确拼写最难。接着往下看，소리 나는 대로 쓰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는데在这里面代表一个轻微的转折关系。소리 나는 대로的는 대로在这里面是按照的意思。最后面그게 아니었어요，그게代表的就是는데前面那句话。本来我认为按照发音写就可以了，但是却不是那样的。接着往下看， 나도 처음에는 쓰기가 어려웠는데 틈나는 대로 틀린 글자를 다시 고쳐서 보는 연습을 했더니 조금 나아지더라。 这句话呢有两个连接词尾，一个是는데，一个是더니。大家来考虑一下，哪个连接词尾把这句话分成了第一个层次？分析之后呢，는데把这句话分成了两个层次。前面说开始的时候难，后面说呢稍微变好了一些。더니是后面那个分句的连接词尾。经过这样做之后，发现怎么样怎么样，是一个回想意义的形式。틈나는 대로的는 대로在这句话中与汉语的一什么什么就怎么怎么样这个意思相近。는 대로呢，以后我们找一个机会进行一个总结。那么这句话我们就可以说，我开始学习时也觉得拼写困难，只要有空就练习，把写错的字重写，后来发现有了改善。最后一句话，그렇죠。열심히 연습하는 수박이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在韩语当中表示只能这个意义的有을 수밖에 없다，还有는 수밖에 없다。那么这里说一个平时的状态，所以用了는 수밖에 없다这个形式来表现。그렇죠呢代表非常肯定的一个形式，就是啊，除了努力练习之外，再没有其他的方法。原文我们就解释到这儿，请大家再听一遍，简单的回答两个问题。 모두 인사하세요. 이번에 한국어를 배우러 온 친구 라우라예요. 라우라, 나랑 한국어를 같이 배웠던 친구들이야. 나오코 씨는 일본에서 왔고 왕영 씨는 중국에서 왔어. 안녕하세요. 라우라라고 합니다. 라우라는 한국어를 배운 지 얼마나 되었어요? 4달 되었어요. 하지만 아직 잘하지는 못해요. 4달 배운 것 치고는 잘하는데요, 뭘. 맞아.
지금이니까 말인데 나도 처음에는 한국어가 영어와 어순이 달라서 이상한 문장을 많이 만들었어.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선생님하고 식사하러 갔다가 큰 실수를 했어요. 무슨 실수를 했는데요? 주문할 때 선생님, 무슨 식사 먹을 거예요? 라고 했거든요. 하하하. 그랬더니 선생님이 뭐라고 하셔? 선생님이 웃으시면서 저는 김치찌개를 먹고 싶은데 학생님께서는 뭘 드시겠습니까? 하셨어요. 저는 무엇이 잘못되었구나 하고 생각했지요. 하하. 선생님께서 유머 감각이 있으시네. 맞아. 상황에 맞게 높임법을 쓰기가 어렵지. 나오코는 한국어를 처음 배울 때 어땠어? 나는 발음이 어려워서 고생을 좀 했어. 받침을 발음하는 게 좀 어렵더라고. 왕영 씨는 무엇이 제일 어려웠어요? 정확하게 쓰기가 어려웠어요. 소리 나는 대로 쓰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나도 처음에는 쓰기가 어려웠는데 틈나는 대로 틀린 글자를 다시 고쳐 써보는 연습을 했더니 조금 나아지더라. 그렇죠. 열심히 연습하는 수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1번) 라우라 씨는 한국어를 배운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听过之后呢，很简单的一个问题，数字呢只出现了一次，完整来回答。라우라 씨는 한국어를 배운 지 4달이 되었습니다. 라우라 씨는 한국어를 배운 지 4달이 되었습니다. 拉夫拉学习韩语已经4个月了。第二个问题， 무엇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你认为这一段话几个人是针对哪个话题在这聊天呢？听了之后，我们知道每个人都说出了学韩语的难处。我们用韩语来回答一下。 한국어 공부의 어려운 점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几个人在针对学习韩语的难处聊天。下面看听力2，请大家听2遍录音，把空补充完整。 오늘은 대화 시작하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어떻게 시작하나요? 식사는 했는지, 그동안 잘 지냈는지, 이런 인사말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조금 오랜만에 만났다면 잘 지내셨어요? 하시는 일은 잘 되세요? 이렇게 안부를 묻을 수도 있지요. 일상적인 내용으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은 그만큼 대화에서 자연스러움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말을 건네는 것, 이것이 대화를 시작하는 기본 전략입니다.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화를 시작하시겠습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홍길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보통이겠죠. 그런데 만약에 오늘 처음 만나지만 그동안 전화나 편지 등으로 상대방을 알고 있었다면 이렇게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간단히 인사를 하고 나서 전화로 목소리만 듣다가 이렇게 만나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항상 목소리가 활기차서 좋은 분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제 예감이 맞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한다면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여 대화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또 처음 만나서 대화를 할 때에는 이왕이면 먼저 시작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내가 적극적인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사업상 만나는 경우라면 이러한 인상을 심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내가 질문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효과도 있고요. 소개를 주고받았는데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역시 가장 좋은 방법은 일상적인 화제를 꺼내는 것입니다. 오다 보니까 길이 많이 막히던데 오실 때 고생하지는 않으셨어요? 이런 말이 대화를 계속할 수 있게 합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들이니만큼 당연히 대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한 가지 주의할 점. 이런 질문을 할 때에는 대답이 예, 아니요, 둘 중 하나로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단답형으로 대답하고 다시 나에게 질문을 해주지 않으면 당연히 대화가 끊어지겠죠. 그래서 대답을 예상하면서 질문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한 기술 중의 하나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부담 없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면 상대방에 대해서 간단한 질문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조심할 것은 너무 꼬치꼬치 캐묻는다는 인상을 주면 안 되겠죠. 이와 같이 대화를 시작하는 방법은 그 상황과 대화 상대방과의 친밀도 등에 따라 다양합니다. 原文填空一，第一个空，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第二空, 그동안 잘 지냈는지. 第三个空, 하시는 일은 잘 되세요? 第四个空, 대화를 시작하는 것은. 第五个空, 자연스러움. 原文填空二，第一个空, 보통 있겠죠. 第二个空, 상대방을 알고 있었다면. 第三个空, 이렇게 만나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第四个空, 좋은 분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第五个空, 기분 좋게 하여. 原文填空三，第一个空, 대화를 할 때에는. 第二个空, 사업상 만나는 경우라면. 第三个空, 질문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第四个空, 소개를 주고받았는데. 第五个空, 계속할 수 있게 합니다. 原文填空四，第一个空, 대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第二空, 대화가 끊어지겠죠. 第三个空, 어느 정도 부담 없이. 第四个空, 이와 같이. 第五个空, 대화를 시작하는 방법은. 请大家再听一遍原文，然后回答几个问题。 오늘은 대화 시작하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어떻게 시작하나요? 식사는 했는지, 그동안 잘 지냈는지, 이런 인사말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조금 오랜만에 만났다면 잘 지내셨어요? 하시는 일은 잘 되세요? 이렇게 안부를 묻을 수도 있지요. 일상적인 내용으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은 그만큼 대화에서 자연스러움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말을 건네는 것, 이것이 대화를 시작하는 기본 전략입니다.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화를 시작하시겠습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홍길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보통이겠죠. 그런데 만약에 오늘 처음 만나지만 그동안 전화나 편지 등으로 상대방을 알고 있었다면 이렇게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간단히 인사를 하고 나서 전화로 목소리만 듣다가 이렇게 만나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항상 목소리가 활기차서 좋은 분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제 예감이 맞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한다면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여 대화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또 처음 만나서 대화를 할 때에는 이왕이면 먼저 시작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내가 적극적인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사업상 만나는 경우라면 이러한 인상을 심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내가 질문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효과도 있고요. 소개를 주고받았는데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역시 가장 좋은 방법은 일상적인 화제를 꺼내는 것입니다. 오다 보니까 길이 많이 막히던데 오실 때 고생하지는 않으셨어요? 이런 말이 대화를 계속할 수 있게 합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들이니만큼 당연히 대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한 가지 주의할 점. 이런 질문을 할 때에는 대답이 예, 아니요, 둘 중 하나로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단답형으로 대답하고 다시 나에게 질문을 해주지 않으면 당연히 대화가 끊어지겠죠. 그래서 대답을 예상하면서 질문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한 기술 중의 하나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부담 없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면 상대방에 대해서 간단한 질문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조심할 것은 너무 꼬치꼬치 캐묻는다는 인상을 주면 안 되겠죠. 이와 같이 대화를 시작하는 방법은 그 상황과 대화 상대방과의 친밀도 등에 따라 다양합니다. 이 강의에서 대화를 시작하는 방법으로 제시된 것을 모두 고르십시오. 请选择课程当中所提及的与如何开始对话相关的选项。第一个选项， 상대방의 안부를 묻는다， 跟对方请安。第二段当中的最后一句话， 이렇게 안부를 물을 수도 있죠。 这句话能体现出这个选项是正确的。第二个选项， 자신을 소개한다。 那文章中也有这样的叙述，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화를 시작하시겠습니까? 那下面回答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홍길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보통 있겠죠. 从这两句话当中我们就可以知道介绍自己也是如何开始对话的一个方法。第二个选项是正确的。 먼저 눈을 맞추며 말한다. 首先注视着对方来说话，这样的话语在文中没有提及，那么第三个答案是不正确的。第四个 인사말을 건넨다， 主动跟对方打招呼。在第二段当中 이런 인사말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从这句话当中我们可以看出第四个选项也是正确的。这个题的答案就是1、2、4。接着看第二个问题， 처음 만난 사람과 대화할 때 내가 먼저 시작하는 것이 좋은 이유를 두 가지만 고르십시오。 这个问题请大家仔细听自然段落的倒数第三段，从中我们可以总结出第二个和第三个是正确答案。每个答案我们分别用汉语来解释一下。第一个， 상대방을 칭찬하기가 쉽다， 容易称赞对方。第二个， 적극적인 사람이라는 인상을 준다， 给人一种你是一个积极向上的人的印象。第三选项， 상대방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다， 比对方知道的更多。第四个， 대화가 끊어지지 않게 할 수 있다， 能够使对话不间断。第五个， 자연스럽게 시작할 수 있다， 能够很自然的开始。第六个， 상대방에게 친밀감을 줄 수 있다， 能给对方以亲近感。好，下面我们对原文进行解释。 오늘은 대화 시작하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에 대해서 用于名词后面表示针对于对于，这里面所针对的是 대화 시작하기， 시작하다加上기变成了一个名词形式，跟 에 대해서连在一起使用。今天跟大家谈一谈如何开始对话。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어떻게 시작하나요? 这是演讲人在演讲过程中常用的一种向观众抛问题的方式。句式比较简单，我们直接说，各位在和别人交谈时怎样开始对话呢？ 식사는 했는지, 그동안 잘 지냈는지, 이런 인사말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这句话的主干部分 는 것이 일반적이죠. 는 것 把前面整个一句话变成一个名词节，然后做 일반적이다 的主语。 이런 인사말로 대화를 시작하는 用这样的问候语开始的 이런 인사말 前面呢又举了两个例子，表现的时候都是用 는지 把整个一句话变成名词节的形式。
식사는 했는지吃没吃饭그동안 잘 지냈는지这一段时间过得好不好整体用汉语来表达一下吃饭了吗过得怎么样一般都用这样的问候开始对话吧조금 오랜만에 만났다면 잘 지내셨어요? 하시는 일은 잘 되세요? 이렇게 안부를 물을 수도 있죠. 这句话用였다면把两句话连在一起表示一种假设 이렇게 在这里指代的是什么内容呢那就是引号里面的两句话很好解释我们用汉语一起来说一下如果很长时间没见面也可能会问您过得好吧您的工作顺利吧而수있다中的수是一个不完全名词形式所以它后面也可以加一些相应的助词来表现不同的意思这句话中수后边加了도代表也的意思如果加上는就是强调看下一句话일상적인 내용으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은 그만큼 대화에서 자연스러움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这句话以 기 때문입니다 结尾说明的是上一句话的原因那我们分析 기 前面这些东西这个事情怎么样这个事情是什么事情呢 일상적인 내용으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은 以谈论日常生活的方式开始对话这个主语连接后面 그만큼 대화에서 자연스러움이 중요하다 在对话过程中自然是如此的重要 그만큼的 그又是代表的什么意义呢对话是从说日常生活用语开始的就自然到了这种程度用汉语再重新解释一下从谈论日常生活开始对话说明在对话中自然是很重要的接着下一句话 자연스럽게 말을 끝내는 것 이것이 대화를 시작하는 기본 전략입니다 这句话的主语呢是一个那这一个代替前面没有说完那句话 자연스럽게 말을 끝내는 것最后说明是一种基本战略什么的基本战略呢 대화를 시작하는用来修饰 기본 전략用汉语来理解一下自然的切入话题这是开始交谈的基本策略接着下一句话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화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어떤是一个冠词形式在疑问句当中代表什么样的怎么样的在陈述句当中可以说成有的或者是某一个这句话我们就可以解释成如果你初次见到了某个人你会以怎么样的方式开始交谈呢接着看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홍길동이라고 합니다. 홍길동呢在韩国是小说里面的一个人物韩国人常用这个名字来代表某某人这样的意思接着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보통 있겠죠 后面用 겠다 而且是跟名词连在了一起那么这也是一种推测的形式用 죠 是基要的缩写形式依然是确认疑问句多数都会这样开始吧 그런데 만약에 오늘 처음 만났지만 그동안 전화나 편지 등으로 상대방을 알고 있었다면 이렇게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这句话有两个连接词尾一个是基曼一个是达面按照以前我们分析这类长句的方式同学们也分析一下哪个位置是第一层次哪个位置又是第二层次呢 만약是一个副词形式它是和表示假设意义的连接词尾连在一起的一个副词所以说 만약一直到다면是不可分割的所以다면把这句话分成了第一个层次那么基曼就是다면前面这句话中分成第二个层次的一个连接词尾大家分析出来没有呢我们简单来说这个长句就是如果那样的话这么做怎么样呢那如果的内容呢我们来分析一下 만약에 오늘 처음 만났지만虽然今天第一次见面但是 그동안 전화나 편지 등으로 상대방을 알고 있었다면 期间用电话或者信等方式认识对方接着连着假设后面的那么这样开始如何呢
最后形式用을까요结尾，어떨까요？这里向听者抛出了一个问题，让大家去思考。用汉语重新来解释一遍。如果今天虽然是第一次见面，但是以前通过电话或者信件等方式已经认识了对方，那么这样开始你觉得如何呢？接着看， 간단히 인사를 하고 나서 전화로 목소리만 듣다가 이렇게 만나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항상 목소리가 활기차서 좋은 분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제 예감이 맞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한다면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여 대화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这句话是不是相当的长呢？我们按照画面的形式来分析一下。看红色字部分，涉及到连接词尾，第一个고고 나서，第二个라고 한다면当中的한다면，第三个좋게 하여当中的三个连接词尾把四句话连成一句话。这个时候我们就必须得进行分析，分析透彻之后，我们才能够明白其中的意义。这句话中，通过넣다면这个连接词尾，把整个一句话分成了两大部分。前面是假设，后面是由这个假设所预想出来的结果。다면前面的고고 나서这个连接词尾，在这里面代表一种先后关系。前面这个事情做完之后，做下一个动作。先简单的寒暄之后，再做什么呢？就是라고 하다所包含的直接引语部分。也就是说고고 나서把前面的인사를 하다跟后边的라고 하다连在了一起。我们再看다면后面的连接词尾呢是요，因为这个原因，所以대화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됩니다。这个原因从句里面包含了一个게 하다使动形式，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다使对方的心情愉悦。结果从句当中나갈 수 있게 됩니다又涉及到了게 되다一个变化的结果，都是套用的这些格式。这句话我们根据连接词尾的连接方式把它分析完了。直接引语引号当中的话，我们简单来分析一下，这都是平时大家交往过程中常用的一些语言。这样的话能背下来最好。전화로 목소리만 듣다가 이렇게 만나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다가呢代表前后动作的转换，之前是听，现在是见。你在这里面代表一个做过一个动作之后发现或者是说明自己的感想。반갑다。下一句항상 목소리가 활기차서 좋은 분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제 예감이 맞은 것 같습니다。는데把这句话分成了第一层次，起到一个提示下文的作用。활기차서当中的아서在这里面是表示原因，因为这个原因，所以좋은 분일 거라고 생각했다，把它想成是一位好人。这个原因是什么呢？항상 목소리가 활기차서声音很有活力，很有感染力。这么想了之后，现在呢역시 제 예감이 맞은 것 같습니다。提示了环境之后，话锋一转，今天一见，我的感觉果然没有错。这个句子我们就分析完了，整体用汉语来表达一遍。在简单的寒暄之后，如果你说曾在电话中听到过您的声音，能见到你真的非常高兴。您的声音很富有感染力，我想您肯定是一位非常善良的人。今天一见，我的感觉果然没有错。这样使对方心情愉快，交谈就会顺利进行下去。接着看，또 처음 만나서 대화를 할 때에는 이왕이면 먼저 시작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처음 만나서 대화를 할 때에는初次见面对话的时候，이왕이면这个形式呢，我们讲单词的时候已经说过了。既然到了这种程度，既然是这样了，먼저 시작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는 것이 좋다这个形式经常来表示最好怎么做这样的意思。这句话我们用汉语来解释一下。另外，初次见面进行交谈时，最好先开口，这样效果更好。下一句상대방에게 내가 적극적인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句尾用기 때문이죠的形式来结尾，是说明前面那句话的原因。
句子主观部分呢是상대방에게 인상을 줄 수 있다，能够给对方一个印象，那又是一个什么样的印象呢？ 내가 적극적인 사람이라는， 사람이라는是이라고 하는的缩写形式，我是一个积极的人，给人这样一种印象。用汉语来解释一下，因为这样会给对方留下你是一个非常积极的人的印象。接着下一句， 특히 사업상 만나는 경우라면 이러한 인상을 심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라면是라고 하면的缩写形式。如果说是这种情况下，那什么样的情况下呢？ 사업상 만나는 商业会见这种情况下，这种情况下 무엇이 매우 중요합니다。 后半句说的是这个问题。 이러한 인상을 심어주는 심다呢原意是种东西，种植物了，种花了，种草这样的意思。那심어주다呢种下，那这里可以翻译成留下。如果是商业会面的话，留下这样的印象非常重要。下一句， 또 내가 질문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효과도 있고요. 기 때문에连起两句话构成因果关系。原因部分， 이기 때문에是因为什么什么，是因为一个立场。什么样的立场呢？ 내가 질문을 하는 我来提问的这样一个立场。因为是这样的一个立场，所以后面 효과도 있고요 也有这样的效果。什么样的效果？ 그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能够了解对方更多信息的。整体用汉语来说一遍。而且因为你是提问方，还会取得了解对方更多信息的效果。接着看， 소개를 주고받았는데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역시 가장 좋은 방법은 일상적인 화제를 꺼내는 것입니다。 第一个다면是间接语加上면之后的缩写形式。第二个连接词为는데， 다면把整个一句话分成了第一个层次，与后半句话构成假设关系的从句。는데是다면这句话当中的一个连接词为，起到一个提示下文的作用。前半句 소개를 주고받았는데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相互介绍了，如果不太清楚该说些什么话，那么要怎么做呢？ 막막하다 呢是迷茫。 해야 할지后面的 을지 跟 는지, 는지 的用法一样，起到了把어떤 말을 해야 하다变成了一个名词节形式的作用。后半句 역시 가장 좋은 방법은 那最好的方法是什么呢？ 일상적인 화제를 꺼내는 것입니다。 拿出来日常话题开始交谈。下一句 오다 보니까 길이 많이 막히던데 오실 때 고생하지는 않으셨어요? 이런 말이 대화를 계속할 수 있게 합니다。 这句话的主干呢在后面这半部分， 이런 말이是主语， 계속할 수 있게 하다呢是谓语， 대화를是宾语，这是一个使动形式，属于动词加上 게 再加하다组成的。引号中的部分是对下面이런 말进行举例说明的时候而引用出来的。我们看引号里面的部分， 오다 보니까在我来的这个过程当中我看到的事情， 니가在这里面表示发现， 길이 많이 막히던데 던데是对过去所看到的事情的一种回想，同时具有引起下文的作用。当时我看到是这种情况啊，路比较堵啊。引起下文， 오실 때 고생하지는 않으셨어요？ 来的时候是不是吃了很多苦啊？整体用汉语来表述一下。比如说我来的时候呢路有些堵，您来的时候没吃苦头吗？这样的话能使对话继续下去。接着下一句话，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들이니만큼 당연히 대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니만큼在这里面做一个连接词尾，再有程度上的那种意义。 누구나就是所有人， 겪다呢是经历，连在一起，所有人任何人都会经历的一些事情。因为是这样的事情，所以
당연히 대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自然而然就会有回答的声音了。看下一句。 한 가지 주의할 점. 이런 질문을 할 때에는 대답이 예, 아니요, 둘 중 하나로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第一句话한 가지 주의할 점这种表现方式呢，经常在韩语中表现需要注意的时候，那后面不需要什么终结词尾，一点需要注意，需要注意的一点。下面이런 질문을 할 때는提示一个时间，进行这样的提问时应该怎么做呢？就是后面도록해야 한다来解释出来的。도록하다呢，在这里面也是一种使动形式，动词加上도록하다呢，带有使动的意义。跟도록连在一起的主体部分是대답이 나오지 않다。这样的答案不要出来。那这个答案中间又举出例子，예, 아니요, 둘 중 하나로，不要以这两个其中的一个出来。用汉语整体来解释一下。注意一点，进行提问时尽量避开那些能用是或者不是来回答的问题。下一句话， 상대방이 단답형으로 대답하고 다시 나에게 질문을 해주지 않으면 당연히 대화가 끊어지겠죠. 면和면这个连接词尾是第一个层次。如果那样的话，당연히 대화가 끊어지겠죠. 很自然的，这个对话就结束了。那前面这个假设条件是什么呢？ 상대방이 단답형으로 대답하고 다시 나에게 질문을 해주지 않으면， 对方用很简单的形式来回答，再也不向我提问了的话，这样的话就会产生后面的结果。连接词尾高在这里面表示先后关系的意思。整体用汉语来表达一遍。如果对方用这样的方式回答以后又不再向你提问的话，那么对话当然就会中断。接着看， 그래서 대답을 예상하면서 질문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한 기술 중의 하나입니다. 这句话是承接上文的 그래서 所以后面这句话的重点在什么呢？ 중요한 기술 중의 하나입니다. 是重要的技巧之一。什么是重要的技巧之一呢？那就是前面紫色部分对 것 进行修饰，做这句话的主语。대답을 예상하면서， 면서呢表示一边一边的意思，边想着回答，질문을 조절하다， 边去调整提问。用汉语从头至尾表达一遍。所以一边设想着对方的回答，一边调整提问，也是一个非常重要的谈话技巧。下一句话，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부담 없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면 상대방에 대해서 간단한 질문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这句话仍然是用다면把两句话连在一起，构成一个假设句式。如果这样，最好怎么做？는 것도 좋습니다. 句首的 이렇게 해서是承接上文的，这样一来，어느 정도 부담 없이在某种程度上부담 없다没有负担。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면能这样进行对话的话，상대방에 대해서针对对方간단한 질문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进行一些简单的提问也是一个不错的选择。看下一句话， 조심할 것은 너무 꼬치꼬치게 묻는다는 인상을 주면 안 되겠죠. 句子主干 조심할 것은 인상을 주면 안 되겠죠. 需要小心的是不能给予这样的印象。什么样的印象呢？有修饰的部分。너무 꼬치꼬치게 묻는다는 K 묻는다는呢也是一个间接引语，加上는之后缩写的一个格式。我们展开来说便是 K 묻는다고 하는 꼬치꼬치게 묻는다， 意思是刨根问底。整体用汉语来说一遍，注意不要给对方留下刨根问底的印象。最后一句话， 이와 같이 대화를 시작하는 방법은 그 상황과 대화 상대방과의 친밀도 등에 따라 다양합니다. 이와 같이呢是承接上文的，如此后面这部分主干部分
방법은 다양합니다. 这个方法是很多的。什么方法呢？ 대화를 시작하는 如何开始对话的方法。后面的紫色部分是跟 A 따라连在一起的，根据什么什么，那前面都是一个名词性质。两个事件，一个是그 상황，另外一个是대화 상대방과의 친밀도，一个是当时的情况以及与对方亲密程度。用汉语连接一下，综上所述，开始交谈的方法随着当时的状况以及与对方的亲密程度不同，可以是多种多样的。听力1、2的原文解释呢，我们就说到这儿了。请大家再听一遍录音，然后回答几个问题。 오늘은 대화 시작하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어떻게 시작하나요? 식사는 했는지, 그동안 잘 지냈는지, 이런 인사말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조금 오랜만에 만났다면 잘 지내셨어요? 하시는 일은 잘 되세요? 이렇게 안부를 묻을 수도 있지요. 일상적인 내용으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은 그만큼 대화에서 자연스러움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말을 건네는 것, 이것이 대화를 시작하는 기본 전략입니다.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화를 시작하시겠습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홍길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보통이겠죠. 그런데 만약에 오늘 처음 만나지만 그동안 전화나 편지 등으로 상대방을 알고 있었다면 이렇게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간단히 인사를 하고 나서 전화로 목소리만 듣다가 이렇게 만나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항상 목소리가 활기차서 좋은 분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제 예감이 맞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한다면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여 대화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또 처음 만나서 대화를 할 때에는 이왕이면 먼저 시작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내가 적극적인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사업상 만나는 경우라면 이러한 인상을 심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내가 질문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효과도 있고요. 소개를 주고받았는데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역시 가장 좋은 방법은 일상적인 화제를 꺼내는 것입니다. 오다 보니까 길이 많이 막히던데 오실 때 고생하지는 않으셨어요? 이런 말이 대화를 계속할 수 있게 합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들이니만큼 당연히 대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한 가지 주의할 점, 이런 질문을 할 때에는 대답이 예, 아니요, 둘 중 하나로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단답형으로 대답하고 다시 나에게 질문을 해주지 않으면 당연히 대화가 끊어지겠죠. 그래서 대답을 예상하면서 질문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한 기술 중의 하나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부담 없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면 상대방에 대해서 간단한 질문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조심할 것은 너무 꼬치꼬치 캐묻는다는 인상을 주면 안 되겠죠. 이와 같이 대화를 시작하는 방법은 그 상황과 대화 상대방과의 친밀도 등에 따라 다양합니다.第一个问题，이 대화에서 대화를 시작하는 기본 전략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对话里面所表述的开始对话的基本战略是什么？有这样一句话， 자연스럽게 말을 끝내는 것, 이것이 대화를 시작하는 기본 전략입니다. 这也就是这个问题的答案。那很自然的提起话题是开始对话的基本战略。第二个问题，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어떤 말로 시작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在和别人进行对话时，从什么样的话开始？文中是如何表述的呢？大家听这句话，
이런 인사말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这句话的末尾是用基由做中介词尾来结束的。那基由作为疑问句的中介词尾表示的意思是确认疑问句，所以这句话呢其实说明的是一个强烈的肯定意义。那么答案也就出来了。 인사말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与其他人进行对话的时候应该从问候语开始。通过这个听力材料，大家对如何开始对话是否有了一些新的想法呢？大家是否听过这样的话呢？外语口语能力的高与低不在于你本身外语水平的高与低，那在于什么呢？在于你的思想，在于你的脑子里面有没有东西。你想要表达的东西用母语都表达不好，你怎么可能用外语表达出来呢？所以想说一口流利的外语，必须掌握丰富的知识，多读书，包括母语的书，包括外语的书。第3课的听力1我们就讲到这儿了。下节课我们将进行第3课阅读1的单词及语法讲解。同学们辛苦了，下次课见。